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적성팀의 강사 김영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릴 강의는 언어 추리인데요. 이 언어 추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식과 그리고 이제 어떤 추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어떤 명제의 가정이라든가 가정과 결론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어떠한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떠한 부분은 무조건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함 판단력과 그리고 경우의 수를 바로바로 나눠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실한 것들 위주로 먼저 찾아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떤 부분들을 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첫 번째는 어디를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어휘유추가 있어요. 어휘유추가 지금 문항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다 보진 않을 거고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어디를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동일한 관계라는 얘기는 동의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괄호 안에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네모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칸트 한 다음에 계몽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칸트 하면 계몽주의가 뭐야? 이 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주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계몽주의. 그쵸? 그럼 니체는 뭐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실존주의, 2번 합리주의, 3번 경험주의, 4번 실용주의, 이성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니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 학파냐? 실존주의 학파입니다. 실존주의 학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돼요.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냐면 합리주의는 홉스고요. 홉스.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컨이죠.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용주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표적인 학자가 존 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주의는 데카르트죠.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데카르트.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관계가 몇 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유추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유추. 요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의 짝 관계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차이점이 되는 걸 하나 고르는 건데요. 여기서 몇 번을 볼 거냐면 몇 번? 5번을 보죠. 5번. 자, 다음 짝지어진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기립하고 착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뭐냐? 반대되는 말이죠. 반대되는 말. 그 다음에 낙천과 염세라고 되어 낙천은 긍정적인 거고요. 그죠? 염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도 반대말. 미명과 황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명은 뭐가 되는 거냐? 밝지 않은 때입니다. 밝지 않은 때. 그죠? 밝지 않은. 그 다음에 황혼 같은 경우는 점으로 가는 개념이죠. 밝기 전, 그러니까 새벽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황혼은 저녁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연과 명확, 막연도 역시나 어때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명확한 거는 말 그대로 아주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알력과 마찰이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알력은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분쟁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마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항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이냐? 비슷한 말이래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이제 3단 논법을 볼 거예요. 3단 논법. 이 3단 논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인데, 명제. 기본적으로 명제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P면 Q이다죠. 명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not Q는 not P가 된다라는 이 부분 있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우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반드시 뭐가 되냐? 참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야. 반드시. 무조건이 되는 거거든. 무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명제를 봤을 때는 그거의 대우를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잘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명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9번을 잠깐 볼게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다 보진 않을 거예요. 9번. 자, 마지막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럼 명제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명제들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발 X.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제를 정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와 동시에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와 동시에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하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대우 명제.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긴 건너뛰었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대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어떻게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면 그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요런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봅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시나 대우로 들어가게 되면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했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한 명제를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대우가 되는 거를 일단 써놓고 문제를 풀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질소산화물 발생, 대기오염 발생, 그 다음에 미세먼지 발생.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지금 경유차 과도 사용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마지막 면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유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유차라는 말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얘는 얘랑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누구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그 질소산화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쵸?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경유차가 과도 사용하게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요.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미세오염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대. 그럼 대기오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발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런 얘기죠. 자,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대기오염이 발생이 되면 미세먼지는 무조건 발생을 한 상태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럼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먼지는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얘가 더 적은 상태잖아. 얘가 되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되면 무조건 얘가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되면 무조건 얘가 된다며.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발생을 한다는 뜻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경유차 과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니까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쵸?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죠?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누가 포함 관계가 더 작다고? 얘가 더 작아. 그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가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명제의 포함 관계를 봐봐요. 다시 한번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데 근데 얘면 얘래. 그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면제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참이 돼야 된다며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경유 자동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 요 부분이 이거에 뭐가 돼?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요렇게 성립을 하게 되면 얘가 성립을 하게 되면 경유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라는 3단 논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명제의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꼭 대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1번 봅시다. 11번. 11번 보자. 자, 11번을 보시면요. 11번. 자, 역사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일단 써봐요. 11번 맞죠? 자, 역사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역사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순서를 역시나 또 바꿔봐. 시대의 흐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역사적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명제 건너뛰고요. 두 번째 명제는 건너뛰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사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나 이거의 대우. 역사적 지식을 갖췄다는 얘기는 갖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변화에 관심이 없다면 사회 변화에 관심이 없어. 사회 변화에 관심이 없으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역시나 이거의 대어는 어떻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사회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사회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연관성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자,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시대의 흐름을 알면 그 다음에 역사적 지식을 갖췄다는 얘기고 역사적 지식을 갖췄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들어가 있어? 마지막 명제가 뭔데?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며.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변화에 관심에 대한 포함 관계가 들어가야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더 크면 돼요? 지금 계속 점점 커지고 있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 2번 미래를 고민을 하면 뭐가 된다고?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 그럼 2번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거야. 그 유추 관계는 항상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한다고?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명제에 해당하는 대우를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해주셔서 누가 더 크구나, 얘가 되면 뭐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충 조건을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뭐 하라고? 시키는 대로 이 부분 대우를 써줘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상황 판단 문제예요. 상황 판단.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경우의 수랑 성격이 비슷하죠. 그죠? 경우의 수랑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거를 꼭 숙지를 좀 하시고, 이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을 볼 거냐면요. 13번을 보죠. 12번은 건너뛰고요. 다 보진 않을 거예요. 13번을 봅시다. 자, S전자의 등산 동호회는요, A, B, C, D, E, F, G의 총 7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동호회 회원들은 등산을 가려고 했대요.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등산 코스가 좁아서 한 줄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 동호회 회원들은 등산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일렬로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건대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옳은 거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풀 때는 확실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킹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확실한 조건들. 그 확실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건 확실하죠. 7명은 반드시 일렬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먼저 체크를 해두는 거야. 그죠? 먼저 체크해두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네요. 자, 비슷비슷한데 이 중에서 좀 더 그 다음에 확실한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네 번째. G는 맨 앞에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거기 조건들 중에 네 번째 G는 맨 앞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뭘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무조건 고정이죠. 그러면. 그죠?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C와 G 사이에는 한 명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C와 G 사이에는 한 명이 있다는 얘기는 걔를 두 번째 조건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한 명이 있으니까 C는 무조건 여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볼 거냐면 B와 E는 붙어서 이동을 한대요. 그런가 보다. B와 E는 붙어서 이동한대. B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C는 B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 C는 B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A와 B 사이에는 한 명이 있대요. 그럼 A와 B 사이에 한 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이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면 A가 이쪽에 있겠죠. 자, 어떻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되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C는 B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 C는 B보다 앞서서 이동을 한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C는 B보다 앞서서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F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D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D는 F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죠.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 항상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항상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얘네들은 4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죠. B, E. 그 다음에 D랑 F는 뭐라고? D는 F보다 항상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얘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경우의 수로 좀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맞는 건 뭐가 될 것이냐? 자, A는 C와 B 사이에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C와 B 사이에서 이동을 하느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B, E로 놓고 그 다음에 D, F로 놓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A는 C와 B 사이에서 이동을 하나요? 안 하죠. 그쵸? 이건 안 한단 말이야. 1번 틀렸어. D는 E보다 앞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D는 E보다 앞서서 이동을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B의 앞뒤에는 C와 E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의 앞뒤에는 무조건 E는 있고요. 근데 A와 B 사이에는 무조건 이렇게 되든가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반드시 B가 이쪽에 있으면 A는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으면 A는 뒤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3번에 보면 B의 앞뒤에는 C와 E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 앞뒤잖아요. C는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B는 여기 C 있고 여기 E 있잖아.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C의 앞뒤라고 돼 있는, B의 앞뒤인가요? B의 앞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C와 E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B와 앞뒤에는.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예요. 1열의 정중앙에는 C가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건 틀렸죠. 이건 이미 틀렸고요. G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동하는 사람은 D다라고 되어 있는데 F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B의 앞과 뒤에는 C와 E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킹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상황 추리는 이렇게 의미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14번 봅시다.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자, 신상품 판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A, B, C, D, E, F를 2인 1조로 조직해서 출장을 보내려고 한대요. 업무 분담 조직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2인 1조를 조직하게 되었을 때 한 조가 될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걸 고르는 건 아니에요. 자, A는 B, 이런 것도 이제 조건들을 봤더니 A는 B나 F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럼 B, C, D, E, F가 있는데 지금 B나 F랑은 못 간다고 했으니까 C, D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반드시 D 아니면 E와 가야 된대. B는 D랑 연결을 짓던가 E랑 연결을 져야 되네요. 자, 그 다음 C는 D 아니면 F와 함께 가야 된다. C는 D 아니면은 F. 그럼 DD가 중복되죠. 오케이. 요런 것부터 찾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C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반드시 D와 가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A가 C와 함께 갈 수 없죠. 왜냐면 C는 D나 아니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F와 함께 반드시 D 아니면 F랑 함께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C랑 갈 수 없어요. 그래서 A는 C와 함께 갈 수 없다면 A는 반드시 누구랑 가야 돼요? D랑 가야 돼요. 이렇게 한 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럼 B는 반드시 누구랑 갈 수밖에 없어? E랑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아요? C 남고 F가 남겠네요. 그러면 한 조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5번인 E와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서는 몇 번을 볼 거냐면 16번을 한번 보죠. 16번. 자, 16번을 봤을 때 5명의 승진 대상자 가벌병정무 중에서 이번에 1명만 승진을 했대요. 승진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중 이렇게 됐을 때 거짓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말이나 그 참거짓 문제를 풀 때는요. 참거짓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순관계를 발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모순관계에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모순이 뭐야?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B이다. 빨간색은 B가 될 수 없다. 근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같다. 이렇게 되면 모순이 돼버린다고. 둘이 분명히 같은 게 되는 게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죠? 이해가요? 파란색은 A이다. 근데 빨간색도 A이다. 근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그러므로 빨간색은 A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모순이 돼버린다고. 알겠죠?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모순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모순 관계를 한번 찾아보죠. 모순 관계. 자, 볼까요? 정은 승진하지 않았다 그랬고, 내가 승진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돼 있어요. 승진한 사람은 병이다라고 돼 있죠. 나는 승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는 봐봐요. 병이 만약에 정의 말은 거짓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병이 진실이라면 정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건데 정이 거짓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돼? 이중부정이 돼버리죠. 그죠? 승진한 사람은 병이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다시 한번 병이 거짓이야. 그러면 정의 말은 무슨 말이야? 참이 되는 거지. 정이 거짓이면. 그러면 승진한 사람은 병이 되겠죠. 근데 을은 뭐가 돼? 내가 승진했다며. 그럼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야? 2명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모순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병이 거짓이 아니라 정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정이 거짓이 되면 을이 승진을 하게 되죠. 을이 승진을 하게 되고 갑에서 정은 승진하지 않았고요. 정의 말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승진한 사람은 병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도 안 되고
무도 아니고 을이 승진했는데 갑은 어차피 안 걸려 있잖아. 그러면 승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을이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모순 관계에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봤고요. 잠시 후에 다음 강에서는요, 나머지 그 상황 판단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상황 추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